나 진짜 섹시한데? 나 예쁜데? 뭐 당신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방금 다른 사람하고도 좋았지 않아? 아, 그건 기억이 이제 안 나는데? 이런 플러팅을 잘하는 옥순의 모습은 동시에 관계에서 굉장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선생님, 제가 요즘 연애 프로그램들을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 열심히 보는 게 나는 솔로거든요. 거기 플러팅을 정말 잘하시는 여성분이 계세요. 누군지 알아. 24기 옥순. 그 24기 옥순을 보면서 이 플러팅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연애를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플러팅이라는 말이 그냥 아주 일상화가 됐을 정도로 자기 매력을 막 어필 못하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약간 좀 막 그렇게 몰아가는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나는 솔로 24기에 나오는 옥순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남에게 전달되는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사항은 실제 우리는 옥순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뭐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영상에 나오는 그 편집으로 보여지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 우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옥순을 평가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옥순은 진짜 모든 사람에게 쉬지 않고 플러팅을 하죠. 나 진짜 섹시한데? 나 예쁜데? 뭐 당신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방금 다른 사람하고도 좋았지 않아? 아, 그건 기억이 이제 안 나는데? 끊임없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제일 좋아.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뭐 6명 중에 5명이 그녀의 매력에 빠져서 마치 독침을 맞은 것처럼 막 취해버리죠. 그래서 막 진행자의 데프콘도 막 나는 옥순이 나에게 플로팅을 하면 빠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독백 아닌 막 독백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옥순이라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거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옥순이라는 이 캐릭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뭔지 한번 장점을 먼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점은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팅 나가면 여러분 솔직히 다 봐봐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인상이 내가 막 구겨지고 어떤 분들은 뭐 손톱에 낀 때 선생님 막 지갑을 막 꾸질꾸질하게 막 꺼내는데요. 막 뭐 이런 여러 등등등의 모습에서 자기 표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순식간에 상대를 다 평가해버리는 티를 다 낸다고요. 근데 옥순이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을 나는 너를 좋아해. 너 괜찮은 사람이야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율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장난꾸러기 상철한테는 막 개구장이처럼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막 아이같이 구는 영식이에게는 아기를 대하듯이 또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옥순은요, 이렇게 철저히 상대에게 맞춰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지 자기 호불호 감정을 철저하게 숨겨요. 그러니까 남에게 잘 맞춘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옥순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지? 어떤 걸 좋아하지? 싫어하지? 이런 게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예의 발라. 내가 경험해 봤을 때 이렇더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옥순은 그게 없어요. 이런 플러팅을 잘하는 옥순의 모습은 동시에 관계에서 굉장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의 행동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만의 뾰족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겠죠. 사람은 각자의 기질과 성격과 말투나 행동, 습관, 이미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타인에게 맞춘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아니면 중요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드라마를 보면은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기 전에요. 처음에 꼭 티격태격하거나 뭔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힘겨루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화도 나고 상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알아가고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근데 또 의외로 이런 게 괜찮네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충분히 하게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사랑에 빠졌을 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서로가 애증과 깊은 정이 생겼구나. 둘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이 쌓였겠구나. 이런 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오는 지금의 옥순의 스타일은 자신의 매력만을 어필하다 보니까 호감을 끌어당기는 거, 뭐 그런 것은 잘하고 있어요. 호감은 순간적으로 매혹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순간의 매력 그 이상, 타인에게, 뭐 이성에게 옥순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는 경험시켜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매력은요, 외모나 조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어야 하는 중요한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감정은요, 보여지는 조건 그 이상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여지는 조건이 다라면 우리의 뭐 외모나 뭐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언젠간 우린 다 병들고 약해지고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날이 올 텐데 그렇다면 그때는 모두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늙어서 나이가 들어도 서로를 아껴주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도 그런 사랑인 거고요. 그래서 플러팅이 중요한 건 맞지만 플러팅이 전부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진정한 관계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느 정도 여우짓을 해야지 저 남자를 어느 정도 쟁취할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신의 매력을 보존하면서도 플러팅을 할 수 있는 그 적정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려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독서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디님이 독서 모임에 갔는데 차은우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나한테 눈을 맞춰준다고 생각해봐요. 와, 그럼 엄청난 플러팅을 받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부인을 못 하겠네. 아니 근데 계속 그것만 해. 아유 나는 누구누구 씨가 좋아요. 누구누구 씨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계속 이 얘기만 해. 좋은데 한 2년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오래 뜯어먹는 거 아니야? 좀 의문이 들겠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맞아. 그리고 뭔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좀 지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호감에서 더 이어가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저 사람은 예를 들면 되게 친절한 걸 좋아하는 사람 같네? 아, 내가 좀 친절하니까 좋아하나 보다. 아, 그러면 다음에 내가 더 챙겨줘야겠다. 뭔가 둘만의 주고받는 뭐가 쌓여야 돼요. 그걸 하면서 친근하게 굴면서 그게 뭐 애교일 수도 있고, 뭐 재롱일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계속 우리 삶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나를 걱정해준다. 사랑의 행동이 보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플러팅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플러팅만 받아서 좋았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직 경험한 게 없어.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계속 침을 뱉어. 막 지나가는 사람을 밀쳐. 그 행동 하나에 그냥 관계 끝날걸? 플러팅으로만 맺어진 관계라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행동 하나에 확 마음이 떠나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쌓인 신뢰가 있으면 어머 제가 진짜 똥이 마려웠나 보다. 사람을 미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게 된다고.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쌓여야지 그렇게 쉬운 일로 이렇게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진짜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지. 좋은 말만 예쁜 말만 해서 기분 좋아지게 한 거는 관계가 아직은 무르익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오늘 만난 사람하고도 맺을 수 있는 수준의 관계인 거잖아. 그리고 나한테 계속 플러팅하는 사람한테 나도 계속 멋있게만 보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막 찌질하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둘의 관계는 진짜 일상에 익숙해지는 관계까지는 계속 못 가겠지. 우리는 결국 평생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자기로서 매력을 어필해야만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고 특히나 나의 매력을 좋아하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전 매력이 없어요. 또 누군가에게 댓글을 달지도 모르는데 자기만의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누구는 말을 잘해서, 아니면 누구는 말을 잘 들어줘서, 또 누구는 또 잘 양보해서, 누구는 또 잘 리드해서 다 매력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꾸준하게 애쓰지 않아도 아주 풀어져 있을 때도 드러나는 나의 매력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걸 잘 드러내야겠죠. 그래야지만 또 자신의 매력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또 경험을 하게 될 거거든요. 선생님은 마지막 플러팅 한 지가 언제죠? 남편한테 가끔 하지.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직도 하시나요? 그럼 해야죠. 가끔 해야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가정생활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는데 집에 가서 그래도 좀 해야 되잖아요. 당신만한 사람은 없다. 참, 당신은 이렇게 성격이 좋아서. 아니, 그 플러팅이 아니, 가짜는 아니지. 진짜인데 굳이 말을 해주는 거지. 굳이 좋은 것을 넘어가지 않고 표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래된 연인, 부부 사이에서의 플러팅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주제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제가 전문 연애 유튜버가 되고자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만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자신만의 매력도 잘 알고 잘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정말 호감 가는 사람에게 잘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꾹꾹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서 더 예쁘고 매력적으로 발달시켜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